전세의 월세 화요?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는 주제에 뭔 말 같지도 않은 뉴스 기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 땅에서 전세라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월세를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가 큰일일까요? 아니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는 통장 잔고에는 땡전 한 푼 없고 들어가 살 돈까지는 없는 등기친 내 집 하나가 인생의 전부인 영끌 갭투기꾼이 큰일일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그대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풀로 땡긴 데 더해 세입자 전세보증금도 사실상 대출이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무지성 주택구매자들의 경우 이제 겨우 말복이 지났을 뿐이지만 혹한의 추위가 코앞까지 닥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짜뉴스를 스스로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건설사 직원이 감리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소식인데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자재 빼돌려 처먹지 말고 공사 대충 하지 말라고 감독하는 게 감리 업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감리단이 시공사보다 더 갑질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시공사 직원이 감리단 직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왜 그따위로 지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게 될 곳은 분명 서울이지만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물론 노도강, 금관구보다도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던 동네였으나 휘경자이 디센시아와 레미안 라그란데 물량 공급 폭탄을 꾸역꾸역 소화시키기가 무섭게 곧 있으면 다가올 이문 아이파크자이 추가 공급 폭탄 투하를 앞둔 채 불황 속 신고가가 속출한다는 기사를 연거푸 쏟아냄과 동시에 최근 들어 이곳 집값이 뜨고 있다는 광고성 뉴스 기사가 심심찮게 보이던 곳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주변에 새로 분양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오늘은 특정 지역이 뜬다고 설레발치는 뉴스 기사를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바로 위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동대문구에서 최근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닥 규모가 크지 않아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경동 미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제기동역 아이파크인데요. 평균 경쟁률 92.2대 1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서 폐허로 변모해가는 분양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351세대로 구성되는 소형단지에 82가구를 일반 분양했으며 가장 큰 평수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듣보잡 4년제 대학이라도 인서울이라고 하면 병신 취급은 안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주변 입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이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아파트 이름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이름 맨 앞에 지하철역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역 이름을 아파트에 붙이는 것은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 신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아파트 이름 맨 앞에 동탄역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 있으며 심지어 40분 이상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탄역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동탄역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으면 더 눈에 띄는 기이한 현상마저 보게 되는데요.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전철역이나 기차역이 서울만큼 흔치 않으니까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을 어떻게든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에 위치한 지하철역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요.
서울에서는 전철역이 가까운 건 오히려 당연하고 없으면 그게 특이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름에 달랑 전철역 이름만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건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조사를 이어가던 저희 제작진은 해당 지역에 10년 넘게 거주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서울 양령시라는 이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 상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길 건너편에는 경동시장, 그 옆에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산시장도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다면야 저렴하게 장보기 좋은 측면도 분명 있지만 문제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재래시장을 더 좋아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은 한약상가에 사는 바퀴벌레입니다. 현지인이 겪었다는 생생한 일화에 따르면 여기 사는 바퀴벌레들은 한약 찌꺼기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벌레 사이즈와는 차원이 다르고 떡대와 맷집 또한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포급이라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향후 인근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경우 세대 소독은 무조건 받고 가능하다면 추가 소독까지 꼭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재 좀 그만 아끼고 무리하게 공기 단축해서 얼렁뚱땅 부실공사로 아파트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를 비롯한 많은 벌레들은 본능적으로 주입성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주입성이란 좁은 틈으로 들어가 몸이 짓눌리는 느낌을 좋아하는 변태적인 특성을 말하는데요. 만약 올림픽 파크포레온처럼 벽이 갈라지게 되면,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전입신고도 안 한 벌레 친구들의 주거 명당이 될 수도 있겠죠. 전세 대출이 막혀서 전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을 가지고 월세 거래 비율이 증가했다는 마법의 표현으로 세탁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쓰레기 같은 언론사, 대체 누굽니까? 말끝마다 전세대란 노래를 아주 그냥 쳐 불러쌌는데 진짜 전세대란은 2021년 집주인이 세입자 줄 세워서 면접 보고 계약서 썼다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가 안 나가서 죽겠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에이, 그건 전세가 비싸서 그렇겠죠. 집 상태가 별로라 그렇겠죠. 같은 개 콧구멍 핥아먹는 소리를 댓글로 적기 위해서 화면 아래를 누르려는 분들 지금 바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세 대란이라면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기레기들의 최후의 몸부림. 월급 받아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만 측은지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인되지 않는 전세 매물이 의외로 많았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전세 품귀 현상을 조장해 전세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만 손바닥이 크면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 국악전공 교수도 아닌데 맨날 공급 부족 타령하면서 교수형에 처해야 될 K빌런, K쓰레기들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곤충 채집통 하나 던져주고 1시간에 한 통씩 바퀴벌레 잡아오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나막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